안녕하십니까, 백호명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17강 십성론 5편인데요. 제목은 정인으로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정관과 편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극하는 인성이 되는 정관과 편관이 있다 그러면 이 정인은 인성으로서 편인과 정인이 있는데, 이것은 그 음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양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식상, 재성에 대비되는 음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수용성, 그리고 사고 능력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심리 분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성이 되겠습니다. 이 인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도장인자를 쓰는데, 도장인자를 쓰는 이유는 어떤 관에서 시행한 어떤 일들이나 의무, 이런 것들, 인성은 그 의무를,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라님의 어떤 그 옥새로 찍힌 도장의 내용은 그 문서화해서 그 문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그래서 관이 생하는 게 인성이지 않습니까? 관이 생하는 인성이 내가 관에서 어떤 그런 시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성이라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정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야 할 어떤 그런 자격이 있는 장남 편인을 갖다가 보통 이제 대변적으로 정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교재 내용에 보면은 장남 편인임에도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정인이 아닌 경우,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부모님의 환경 내지는 월지 가정의 환경, 사회의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건 어떤 나쁘다는 의미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평관적인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 같은 경우에 제가, 편인, 미월에, 을목이 정화 입장에서 이게 편인인데, 이 밑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이제 편인이 저희 모친도 보면, 모친이 병진 일주신데, 미월에 병화이시고, 모친 같은 경우에, 여기가 편인이십니다. 모친이 편인이시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도 병진이 일주신데, 아버지는 여기가 정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는 인월에, 인묘진 짜셔가지고, 인성방화. 아버지는 장남의 종손이신데, 정인이시고,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식신인 경우에는 그 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희가 종갓집인데, 종갓집으로 시집 오셔가지고, 일단 부모의 환경이 굉장히 몰락한 집안에서 어떤 가사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편인이고 이제 정이니까, 어쨌든 혼잡이지만 정인이 있으신데, 모친 입장에서는 편인이 있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동손이고 장남인데도 이제 저도 이제 편인으로, 그래서 그 교재 내용에 보면은 원래는 장남 장녀가 정인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방증을 드리려고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내용 이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너희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의는 관성이 어떤 그 내리는 임무,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되는, 그것을 추구를 잘 하고 나면, 그래, 너는 잘했어. 너는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국가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너는 뭔가를 받을 충분한 자격과 권리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인자가 도장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문서, 쉽게 말하면 집문서, 이런 것들도 대변될 수 있어서, 이 정의는 편인에 비해서 조건 없이 그냥 받는 문서, 이게 유산, 어떤 그런 개념도 될 수 있고요. 조건 없이 받는 어떤 그런
사랑의 대변은 요즘은 금전이 제일 사랑의 어떤 죄송합니다. 사랑을 어떤 조건 없는 사랑의 어떤 증표로서 받는 그런 자격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이 인성은 관성이 생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엄마한테 어떤 편안하고 재롱을 어떤 부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성도 마찬가지로 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편안하게 재롱을 부릴 수 있는, 피우는 어린애 같은 그런 애교, 동정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 잘못을 했다고 그러면, 빨리 용서를 빌면 굉장히 그 잘 용서를 받는. 그리고 이 정인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빌릴 때, 고민 안 하고 빌려달라 그러면 굉장히 잘 빌릴 수 있으면서도 갚을 때는 잘 잊어버리고 잘 안 갚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의 어떤 특징 중에 또 말씀드렸던 그 관성에 대한 부분은 이 관인 상생, 어떤 관인 소통의 부분이냐, 아니면 이 인성이 관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재성이 만약에 이 인성을 극한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인성은 굉장히 그 어린애의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극인을 한다 그러면 어린애가 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제극인하는 어린애들, 제극인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계산기가, 머릿속에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상황이 재성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 재성이라는 게 물론 돈도 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분들, 즐겨야 되는 성분들, 아끼는 것들을 향해서 만약에 꽂히면, 인성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공부도 될 수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음성이 예를 들어서 그 멀지에 있으면 공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공부를 잘 안 하게 되죠. 초년에 이제 인성이 있으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극인이라는 건 공부를 안 하고 돈 생각해서 돈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돈을 벌게 됨으로써 그 인성이라는 건 어떤 순수한 마음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극인을 당하게 되면 순수한 마음이 이제 재성적으로 돌아가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렇게 집착하게 돼요. 예전의 표현으로 보면 이제 그 갓쓴 선비가, 예를 들어서 과거 시험을 봐야 될 갓쓴 선비가 시장 바닥에서 개고기를 판다. 그런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극인과 이 관인 소통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제가 신인데요. 이 제극인 편인이지 않습니까? 제극인을 해서 어떤 그 돈에 대해서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은, 그래서 제극인입니다. 제극인이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극인은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이나 좋긴 하겠지만, 어떤 그 인간으로서 인성을 추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성적으로 가다 보면, 재성이 양의 세계고,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간임에도 불구하고 간의 역할, 양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 어떤 그 제 입장에서는, 또 정화 입장에서 을목을 보면 제극인 당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어떤 그 굉장히 그 민감한 사람들, 이 월지에 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의 또 사주에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공부를 하는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밀려야 되는 부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들, 사업을 망하게 되고, 또 애들 엄마랑 사별하면서 어떤 가정을 갖다가 다시 사별함과 동시에 사업도 같이 망함으로써 비는 한꺼번에 온다고, 그 이후에 어떤 그 인성의 추구를 하기보다는 돈을 벌어야 돼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것들도 보면, 제극인의 어떤 그런 상황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순간 판단력이 빠르고 어떤 헤쳐나가야 돼. 왜냐하면 이게 제극인을 안 하면 이게 도식이 되기 때문에, 편인 도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극인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제극인하고 도식하고, 제극인하고 도식하고,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도자기 공이 나중에 편인 때도 하겠지만, 도자기 공이 어떤 그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깼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또 만들었다가, 안 해 그러다가 다시 만들게 되는 이런 제극인 도식, 제극인 도식, 제극인 도식 이렇게 반복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그 예술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 단편적으로 제극인을 일단은 인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어린애가 너무 돈을 밝히는 어떤 경향은 사실은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렇지 않은가, 인성을 먼저 추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제극인이 지금 정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인성 입장에서는 제극인이 그닥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정인은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지 정인은 예를 들어서 월지에 정인이 있다. 간목 입장에서 수생목이니까는 요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요. 이렇게 되거나, 병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묘 같은 경우에는 월지 정인은 공부를 해야 될 성분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월에 있으면, 월에 있어서 어떤 그 작용을 제대로 하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일찍 이게 인성이 있으면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주 명식을 봐야 되지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인이 있으면 나중에 늦게라도 공부를 하게 되는, 형설의 그러니까 뭐 반딧불로 예전에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형상처럼 늦게라도 공부를, 만약에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명리 공부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겠는데, 이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입문을 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근데 경임대운입니다. 제가 경임대운에 이제 인미기문 쳐서 하게는 됐는데,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형설의 공로로서, 제가 그때 이 교재를 쓸 때도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주경야독을 했었고, 주경야독, 그러니까 한 12시간 반 정도 일하고, 새벽하고, 저녁 때 2시간씩, 또 회식 있으면 회식도 참여하면서 써야 됐던, 제가 그때 그 느낌으로는 이게 형설지공이나 어떤 그런 주경야독, 그런 뭔가를 해야 하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인미기문이 굉장히 어떤 천재적인 제가 천재는 아닌데요. IQ는 148이지만 천재는 아닌데, 그때 해야 될 때 늦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하게 되는, 인성이 있으면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편인이고, 여기도 미중에도 을목이 있고, 미중에도 또 을목이 있어서 편인이 있고, 해묘미 이제 금년이 또 계묘년이니까 임성국 짜서 지금 이것도 유튜브도 시작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늦게라도 공부를 하게 되지만 시작을 하면 그 응용력이나 이해력들은 더 탁월하고 또 오래 간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극인의 어떤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빨리 이제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이건 제극인의 잔머리보다는 관인 소통을 하는, 인성은 관인 소통을 통해서 어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나의 인성, 음의 영역에서의 가치, 이 관성이라는 거는 우리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함께 정신적으로 수용되는 정신적인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저희 명리 공부하는 것도 목적도 되겠지만, 인성이라는 중요한 건 책, 문서, 그 다음에 지식, 그리고 내가 사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심리를,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다스릴 수 있는 기본적인, 수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이 인성의 정인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아주 낙천적인 어떤 그런 의탈심. 내가 안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안 해도 정인은 그냥 보면은 누가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또 정인의 그 어떤 그 바라보는 그 정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애교도 있고 귀엽기도 하고 또 도와주고 싶은 그런 타고난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뭐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정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다. 나는 예를 들어 부모의 어떤 장남 장녀로 태어나서 예를 들어 조선시대로 치면 적장자 상속 원칙에 입각해서 장자로 태어나서 과거에 급제해서 또 아들도 낳고 잘 어떤 그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조상과 국가의 어떤 그런 사대 부대의 어떤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되는 복례하고 국가의 어떤 그런 충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거다 보니 당연히 녹봉은 따라오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집안의 어떤 그 내력들 다 내려오게 돼 있고 재산이나 물려받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 정인들은 뭐 일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해주겠지 가장 그 심리는 엄마가 있잖아 나에게 정인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찾으면 돼 엄마 와요 엄마 쪼로록 근데 편의는 아니라 편의는 이거 반대입니다 편의는 물론 편의도 받긴 해요 근데 편의니까 반도 못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돼 정의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유 같은 거 먹다가도 싫으면 안 먹어 할 수 있는데 편의는 안 먹어 그러다가 다음에 못 받거든요. 또 실제로 그런 경우 있는 편의들은 그런 짓을 해야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왜 그 자존심 때문에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 되는데 근데 또 뭐 할 때는 뭐 그런 가오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먹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이 정의는 받을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낙천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관대 내가 잘못한 거는 그럴 수도 있지 뭐 특히 연월 말고 일시에 이제 내가 만약에 인성이 있으면 일시에 정인이 있으면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들에게는 니네들은 내 좀 도와줘야 돼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남에게 또 정으로 호소하는 거 연월에 인성이 있으면 영월에 있으면 남에게 호소하는 거 그러니까 연월에 인성이 있고 내가 인성이 있으면 연월의 인성을 내가 끌고 올 수도 있다. 이거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인월에 말씀드렸지만 인월에 병진이신데 여기 임묘진 짜셨지 않습니까? 왕지가 이제 그 자식 자리에 있는데 삼형제거든요. 삼형제가 제가 이제 장남이고 둘째 동생 뭐 셋째 동생이 다 남자인데 이 어떤 그 아버지께서는 이 정인이지 않습니까? 편인 정인인데, 여기 또 이 편관, 어제 16강에서 강의했던 그 편관, 5월 말뜻인데, 편관, 이 편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인에다가,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연세가 지금 그 42년생이시니까 이제 81세 이제 이렇게 되시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굉장히 그 힘든 삶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 같은 잠깐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제 인성을 갖고 온다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몰락한 그 집안에 종손 집안에서 그거를 이제 일으켜야 되는 그런 사명보다는 제사가 막 1년에 막 12개씩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뭐 편관 어떤 이런 것들을 정말 대단히 식신이시잖아요. 식신에다가 편인 정인의 정인 정제 갖고 계시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기본적으로 식신인 어떤 그런 것도 있으신데 인성이 있으시니까는 도와주시는 어떤 분들 이거 종손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뭐 주변에서 조금씩이라도 예를 들어 제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도와주시기도 하시는데 이 본이 왕지가 이제 임묘진 여기 왕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임묘진에 왕지가 있으니까는 자식들이 지금 보면 특히 둘째 동생이 정인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지금 저는 편인의 어떤 그런 그 포지션이면 둘째 동생이 이 묘가 있고 막내도 또 묘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저는 은권 다 양권이야. 지금 제 딸까지도 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 편인적 성향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월지의 어떤 그 편인까지 쫙 땡겨 오셔가지고 해결을 봐버리시는 거. 머리 아픈, 골치 아픈 것들을 자식들이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 기본적으로 식신 또 마무리는 또 아버지께서 또 이 여기서 병진이 모친이지 않습니까? 이 모친이 또 마무리를 또 잘 해주세요. 아버지도 일 잘 하시지만, 그 모친도 뭐 인월의 병진, 아버지도 인월의 병진이신데 굉장히 식신으로서 어떤, 우리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몸으로 때우고 자식들을 위해서. 야, 아버지 나중에 알고 난 거지만 정인이신데요. 물론 타탕 좋아하고 아동틱 하십니다. 엄청 아동틱 하시고, 그 맑은 근성이 있어. 웃으실 때 보면 되게 또 그 힘든 삶을 이렇게 이제 버텨내는 낙천적인 의타심. 이거 누가 해주겠지는 아니저게. 아버지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난 믿을 거 없다. 내가 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낙천적인 어떤 의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원래 정인들은 건강 잘 챙깁니다.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내가 건강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기도 하고, 건강해야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살아있다는 거,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강을 잘 챙기는데,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정인들은 굉장히 왜 흉신이 아닌 길신이라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정인은 뭐 편인들이 정인들 뭐라 한다 이걸 떠나, 이거하고는 관계없고, 받을 자격, 당신은 진짜 태어난 이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드렸지만 이 관성을 지키고 어떤 나로 하여금 인성을 배양을 해서 내가 삶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으로 중요한 요소, 어떤 어머니 같은 그 어떤 그런 그 인자함을 가지고 지식도 습득을 하면서,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순수한 지식의 순수한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고 또 응용하고. 인성은 아이디어입니다. 인성은 아이디어. 인성은 여러 가지, 문서, 뭐 아이디어, 여러 가지인데,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응용력, 창의력, 그리고 학자 기질. 정인하고 정관이 만약에 일시에 있다 그러면 학자, 교수, 어떤 선생님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 기질이 있고, 그래서 교육이나 연구, 어떤 지식적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성이 정인이 되겠습니다. 정인이 되겠고, 그래서 앞전에 이제 정관하고 그 비교를 하면 어떠냐. 정관 정인은 딱 느낌이 FM이지 않습니까? FM이 이게 이제 필드 매뉴얼이라고, 야전 교범, 미군 야전 교범입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전쟁을 하다가, 미군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는 미군들이 전쟁을 하다가 그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쌓인 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교범으로 만들어서, 이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딱 전쟁 상황에서 그거를 보면서 전쟁을 하게끔 만들었어. 그래서 야전교범. 우리가 FM 하는 거는 규정대로 있지만 어떤 전쟁 상황에서 어떤 그런 그 지침서가 되는, 교범이 되는 어떤 야전교범을 FM이라 하는데, 정관과 정인이 있으면 안 그래도 바른 걸 지켜야 되는, 바른 생활 사나이가 그걸 문서화 시켰어. 어떻게 돼? 빼도 박도 못하게 잘 지켜야 돼. 관인소통 해야 되겠죠. 정관정인이니까 딱 바른 생활 사나이, 사대부, FM,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편관은 힘든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극복해야 되는 거. 그런데 정인이 있어. 어떻게 되겠어? 엄마가 다 해결해줘. 나는 엄마가 있어. 이 편인 아닌 게 어디야. 우리 아버지 편인 편관. 극복해야 돼. 뭐, 할머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고, 할아버지도 또 몸이 또 안 좋으셔서, 아버지 일찍 엄마 9살 때부터 뭐 하셨다 그러는데, 하여튼 어른들 다 그러시잖아. 옛날 어른 다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배가 힘들다는 거는, 아버지 어머니 아직까지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아버지 아직도 운전면허증 또 갱신하셔가지고,
시골 보건소 그 방역하고 계시는데요. 아버지 화이팅.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모친도 또 텃밭 가가지고 밭에서 또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힘든 거는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 타의 모금이네요. 진짜. 이 평관과 편의는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요, 제가 만약에 지금 뭐 어떻게 나중에 아직 미래에 대해서는 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예전보다는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편인평관을 극복을 하라라는 어떤 그런 저 스승님의 어떤 화두도 있으셨고, 이 어른들 편인평관을 극복하신 모습을 제가 본 것도 있고, 당연히 저도 해야 된다고 당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평관 정인들은 엄마가 해결해 줄 게 있잖아. 엄마가 있어, 종인이. 엄마! 야, 이러면 어떻게, 천하태평이 천하태평.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 해결해 주거든. 그리고 이 평관들은 이 어떤 그런, 그 어떤 안 좋은 어떤 그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 측은지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인자들, 동정심 유도시키는 그런 인자도 평관정인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서 이 평관이 칼이라 그랬잖아요, 칼. 이 살할 때 이 살처럼, 살이 칼의 의미도 있는데, 이 칼을 마음으로 받는 그 어떤 진심, 안 좋은 상황도 이해를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평관 정인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상황, 불쌍한 사람들 보면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평관 정인이고, 나중에 하겠지만 평관 편의는 자기가 좋아. 이게 진짜 맞나? 정말 불쌍한 사람인가? 판단해보고 자기가 이제, 꽂히면 주는 어떤 그런 스타일인데, 평관 정인은 믿음에, 이 정인이라는 성분은 믿음에, 사람 있는 거에 의심이 없어. 당연히 자기도 이제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뭐, 남들, 정인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 낙천적인 의타심도 있지만, 남을 믿기 때문에 또 남이 또 나를 해코지를 해도, 뭐, 해코지라고 생각 안 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왜? 엄마가 해결해 주잖아. 그래서 정인정제 정관 있는 신분, 거기다 식신 있는 분 봤는데요. 정말 FM, 바른 생활이면서, 낙천적이면서, 잠도, 정인들 참 무지하게 많이, 인성 있는 사람도 잠 많이 자야 됩니다. 잠 못 자면은, 여기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피곤해서, 이 관성, 인성, 뭐, 식상, 재성 중에 제일 그래도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를 쓴다는 거죠. 정신적인 어떤 수용성이 가장 해당되는 뭐 인성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수용성은 잠을 많이 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길신 중에 하나면서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그네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부지런히 나름대로 고민도 하면서 일도 하고, 편인 평관이 모르는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열심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관성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킬 건 지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또박또박. 예를 들어서 이 정인 어떤 그 정관들 부분들을 보면 주변이 깔끔하고 행동도 깔끔하게 하고 뭐 남들이 답답해 보인다고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본인 입장에 대봐야 하는 거고, 너무 그걸 가지고 깝깝하다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이해 정도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한마디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리고 정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장 인자의 의미가 있듯이 책, 문서, 그리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창의력, 학자, 교육, 연구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인 소통에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기도 하면서 심리 분석의 근본이 되는 인성이 바로 정인이다. 또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시대가 물질 만능 시대가
점점점 이제 인성의 시대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 인성의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정인이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배우게 될 또 편인도 마찬가지, 편인과 함께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우리들의 어떤 정신적인 그 음의 어떤 영역으로서 정신적인 수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성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 어떤 성분이라서 잘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십성론 5번째 정인으로 태어난 이유, 십성에 이제 정관했고요, 평관했고, 그 다음에 정인했기 때문에 다음은 편인이 다음 시간에는 그럼 18강 편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관, 평관, 플러스 이제 나중에도 물론 혼잡에 대해서 심리를 배우겠지만, 이렇게 같이 중복해서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